반전의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11월 3일 선거 직전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바이든의 압도적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개표 중간 결과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 주요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가 큰 차이로 바이든 후보를 앞서기 시작하자 트럼프 선거단은 공식적으로 승리를 자축하며 미국 시민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밤 나는 중대한 발표를 할 거야. 내가 크게 이겼다. 라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죠. 자, 그런데 개표소에 늦게 도착한 우편 투표 용지들이 2020 미국 대선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트럼프가 큰 차이로 앞서고 있던 위스콘신과 아리조나,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모두 조 바이든 후보가 기적 같은 역전승을 거두었고, 심지어 조지아와 네바다 주에서마저 바이든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을 걸면서 개표가 중단됐지만 바이든 후보가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승리 기준점인 270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전체 득표수도 400만 표 이상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트럼프는 결국 대형 방송 사고를 일으켜버렸는데요. 그는 모든 언론사들이 생중계하는 방송에서 만약 합법적인 표만 센다면 나는 쉽게 이겼을 것이다. 하지만 불법적인 표까지 센다면 그들은 우리로부터 선거를 훔쳤다. 라며 우편 투표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본인 서명 확인이 안 됐거나 참관인 없이 개표가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대표 방송사 MBC와 A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방송 연설을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방송을 끊어버리고는 앵커가 대통령이 허위 주장을 하기 때문에 중계를 끊겠다 라며 미국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CNN은 생방송 중계를 끊어버리지는 않았지만 트럼프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 평가했고, 심지어 친트럼프 방송으로 유명한 폭스뉴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어떠한 증거도 확인하지 못했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 대법원은 펜실베니아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선거일이 지난 도착 우편 투표를 따로 분리해 집계하라고 명령했고,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의 세뮤얼 엘리토 대법관은 미국 대선일인 11월 3일을 넘겨 도착한 펜실베니아주 우편 투표의 집계를 중단시켜달라고 한 공화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되자 바이든뿐만 아니라 미국의 새로운 퍼스트레이디가 될 바이든 후보의 부인 질 바이든에게도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의 아내 질 바이든은 올해 나이 69세로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했고, 최근 10년 동안은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대학에서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에도 줄곧 교수로 일해왔고, 퍼스트레이디가 되고 난 후에도 교수직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 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은 CBS 선데이 모닝과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에 들어가도 난 계속 가르칠 것이다. 난 사람들이 교사를 평가하고 그들의 기여를 알게 하며 그들의 직무를 고무시키길 바라고 있다 전했고, 여성 잡지 마리 글레르는 질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내조와 풀타임 직장을 병행하는 퍼스트레이디가 될 것이다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퍼스트레이디는 봉급 없이 행사 계획을 짜고 만찬 준비를 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러한 관습이 완전히 바뀔 예정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바이든이 확정되면서 현재 일본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트럼프와 그나마도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아베 특유의 넉살스러운 외교와 더불어 골프 실력 덕분에 트럼프와 전화 30차례, 회담 10차례, 골프 4차례를 통해 침몰해가는 일본의 경제의 추락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새로운 총리 스가는 골프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능력에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들도 이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좌우를 막론하고 일본 언론들은 한결같이 스가 총리의 외교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직접적 외교 경험이 부족한데 험난한 국제 정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어떻게든 스가 총리와 바이든의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 한 일본 방송이 찾은 두 사람의 공통점, 둘 다 단 것을 좋아한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대선 결과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미국 방문을 내년 1월 이후 추진할 것이라는 느릿느릿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대응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이미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타날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다각도로 분석을 시작했다고 밝혔고, 한국금융업을 이끄는 5대 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 이 은행들의 은행장은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한국의 경제에 종합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보다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적이고 미중 갈등을 동맹국과의 협력 아래 원만하게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도 부정적이다. 글로벌 교역량 회복에 긍정적이다. 중국 내수도 성장하면서 한국 수출에 긍정적이다 전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미국 방문을 기다리겠다는 일본과는 달리 강경화 장관의 결단은 빨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만나기로 했고, 놀랍게도 바이든 측 주요 고위 인사들이 강경화 장관을 만나고 싶어해 추가적인 면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내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과 미셸 플러너의 웨스트 이그잭 어드바이저스 설립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밥 맨넨데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 존 앨런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 등 바이든의 최측근들과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너무나도 빠른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인 한국의 외교력에 세계인들의 이목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한국의 현재 수준의 5배에 육박하는 방위비를 요구했던 트럼프의 대한국 외교 정책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더 이상 돈을 더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바마 정권 때와는 달리 한국계 미국인의 북녘 이산가족 상봉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종전선언의 기대감은 한풀 꺾여버렸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의 토론회에서 줄곧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좋은 친구가 아닌 폭력배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을 포용하면서 북한은 이전보다 더 많은 핵 능력을 갖춘 상황이 됐다. 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히틀러가 동일선상에 있다고 맹비난한 바 있고, 북한의 언론은 바이든과 같은 정신 나간 사람을 살려두며 더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몽둥이로 혼쭐을 내줘야 한다. 바이든은 머리 간 상배, 사흘 굶은 들깨, 치매 말기, 직권력에 환장한 늑다리 미치광이 라고 부르며 원색적인 모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의 당선 소식에 중국도 일본만큼이나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안전대사는 바이든이 부통령 시절 한국과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놓고 다툴 때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며 중국에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중국에 유화적일 것이라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손녀 피네건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마침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하자 한국도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며 정면 대응했고, 바이든은 한국을 강력하게 지지했다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의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이 막 나가고 있어서 자민당이 시끄럽습니다. 과격한 탈도장 정책에 반대하는 의원연맹과 도장협회들의 강력한 항의에 한방의 트윗으로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민당의 실세 권력자인 니카이 간사장을 비웃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라서 제정신인가 라는 비난을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좌충우돌 고노다로의 도장 조롱 트윗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노다로는 지난달 29일에 트위터에 히라이 타쿠야 디지털 개혁 담당상과 함께 찍은 트윗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히라이 장관이 선물을 한 도장이 날인 폐지라고 조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탈도장을 강조하면서 도장 스스로 필요 없다고 확인해주는 쇼를 보여준 것입니다. 최근 탈도장 정책이 과격하다고 비판하면서 도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모임과 보도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조롱의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당내 도장 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과 탈도장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반격과 희롱의 뜻이 된 거고요. 이 트윗에 대해 당장 모욕적이다 라고 항의가 뒤따랐습니다. 야마나시현 나가사키 지사는 고노의 트윗을 보고 트윗 사진을 첨부해서 트윗을 올립니다. 야마나시현은 일본에서 도장 산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입니다. 아연실색, 말이 나오지 않는다. 도장에 대한 한없는 혐오일 뿐이다. 결코 디지털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인장업계 사람들의 절실함에 대한 존중은커녕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 느껴진다. 마치 옅은 웃음을 지으면서 전쟁터의 시체를 밟고 다니는 잔혹한 장면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라고 적었습니다.
야마나시현 나가사키 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노다루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면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익살스럽게 하면서 상처를 줄 필요가 없다. SNS에 적고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노다로가 횡설수설하며 무성의하게 변명을 했지만 안 한 것보다 더 못할 정도로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일본 인장협회의 토쿠이 회장은 자민당의 니카이 간사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일본의 도장 주 생산지인 야마나시현 지사와 도장 관련 업계들이 모두 서명한 것입니다. 요청서에는 고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상한 트윗을 게시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장업계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는 도장에 날인 폐지라는 문구를 조각하고 선물로 주고받으면서 히라이 장관과 비웃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트윗에 올렸다. 그것은 인장업계의 사람들을 완전히 조롱하는 행위이다. 정치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노가 해명을 한답시고 도장을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해보자는 뜻이었다고 했는데 도리어 이 해명도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 꼴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고노다로가 의도적으로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볼 정도입니다. 고노가 불쾌하게 할 의도는 없다. 새로운 인장 문화를 계승하자 라는 제안이었다고 하는데 입만 살아있는 말장난이다.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도리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토쿠이 회장은 정치인으로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었다. 우리 업계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야마나시현 나가사키 지사도 인장 관련 업자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 면담을 요청했지만 계속 거부당하고 있다. 만날 가치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단지 말로만 도장은 존재 가치가 있다. 라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설명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고노는 4일 기자회견에서 히라이 장관이 도장을 만들어주어 기념으로 사진을 찍은 것이다. 앞으로 도장 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자신의 얼굴을 조각한 도장을 2개 달랑 찍어서 도장 2종류 라고 적은 트윗을 올렸습니다. 의도는 나도 도장 문화를 즐기고 있고 좋아한다 라는 뜻으로 알려서 항의를 무마해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윗조차 장난치냐 라면서 도리어 더 화가 났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노다로의 빈정거림과 조롱의 수준과 방법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무성의합니다. 고노다로에게 날인 폐지 도장을 선물해준 히라이 타쿠야 디지털 개혁 담당상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도장을 응원하고 싶다는 의미의 도장이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해명이다 보니 도장 업계에서는 또 모욕적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해프닝이 단순히 고노다루의 조롱이거나 반발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더 큰 도발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민당 내 일본의 도장 제도 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 소속 중의원이 20여 명이 넘을 정도로 세력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8일에는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을 만나서 졸속으로 진행되는 탈도장 정책 때문에 날인 행위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 도장은 중요한 본인 확인 및 의사 확인용이다.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도장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행정 절차에서 불필요한 날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당내 막강 권력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도 찾아갔는데 니카이 간사장이 야마나시현 나가사키 지사에게 의원연맹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니카이 간사장의 이 발언에 대해 빈정거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스가 총리의 동남아 순방을 자신의 지역구인 감귤 농장 비즈니스로 활용할 정도로 최고 실권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니 니카이 의원에서 보면 고노다로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일개 정치인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자민당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고노가 국방상에 있을 때 독단적으로 이지스 어쇼어 기지 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을 때 니카이가 당과 의논도 없이 뭐하는 짓이냐 라고 화를 냈다.
그때 고노는 얼굴이 파랗게 되어 중앙당에 달려와서 니카이 의원에게 싹싹 빌면서 직접 사과를 했다. 고노는 니카이에게 그런 존재이다. 아예 격이 다른 지위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고노다로가 행정개혁상이 되고 차기 총리 후보 1순위가 되고부터는 안하무인 그 자체라는 거죠. 니카이 의원의 발언을 듣고 빈정거렸다 라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막 나가기로 작정하고 간덩이가 부었거나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망나니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니카이 간사장은 도장협회와 의원연맹을 지지하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노다로는 도장을 조롱하는 트윗을 날린 것입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고노다로의 좌충우돌식 정책 추진이 언젠가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고노다로와 평생 함께해온 지역구와 후원회의 관계자들조차 고노는 싸움개이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된다. 무슨 생각하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증언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서류를 먼저 없애는 디지털화를 하지 않고 도장부터 먼저 없애는 식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나오지만 도리어 더 덤벼드는 고노다로입니다. 정말 막 나가는 고노다로가 또 어떤 사고를 칠지 조마조마해야 하는 자민당 내부입니다. 이렇게 트윈 놀이나 하고 있는 고노다로와 히라이 타쿠야에게 일본의 디지털화를 맡겨놓았으니 앞날이 훤히 보입니다.